최근 윤석열 검찰청장이 용산 참사 피해 유가족분들한테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혹시 아마 다들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강제로 무력 진압했던 그런 사건이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용산 남일당 막루 농성 25시간 만에 강제 진압, 이 소식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충격적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 윤석열 검찰청장이 용산 참사 부실 수사에 대해서 사과 안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2009년 11년 전이죠. 용산 참사 당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서 유가족들한테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용산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충현 씨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과거사위 조사로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예전 과오를 본인들이 인정 안 하는 것은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 참사 철거민 희생자들의 범국민장 장례식이 2010년에 거행이 됐는데요. 저도 이 용산 참사 사건 근처에 거주하는 용산 구민입니다. 당시에 저는 미성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용산 재개발 이슈가 한창 떠오르던 시절이었고 정부가 주거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보상비는 약 3개월가량의 휴업 보상비일 뿐이고 사실상의 권리금 보상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심지어 대화도 단절한 채 국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농성인들을 무력 진압하려고 했던 이게 그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농성인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을 하게 된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죠. 법무부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수사본부가 경찰의 진압행위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석기 서울청장이 현재는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약촌 오거리 사건 등에서는 검찰권 남용을 인정하고 검찰청장에게 사과를 권고해서 이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 용산 참사에 대해선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윤석열 검찰이 밝힌 겁니다. 반면 경찰은 법무부 과거사위와 같은 성격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하는데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지난해 7월 용산 참사 피해자 등 과거 경찰 인권침해 당사자들한테 공식 사과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비공개로 참사 피해자들을 초청해서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진상규명위와 유족들은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검찰은 사과조차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경찰은 사과는 했지만 결국엔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당시에 김석기를 비롯한 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결국엔 이런 게 빠져있는 상황에 이 진상규명위와 법무부 과거사위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지점인 거죠. 하지만 윤석열 검찰청장은 꾸준히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악의 청장이다. 대통령 놀이 계속해봐라. 임기 2년짜리 임명직 공무원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처 김건희와 장모의 사기 의혹 사건의 윤석열 관련 여부 조사해라. 뻔뻔함은 역대 최고다. 신라젠 유시민 시나리오 작품 하나 만들려다 들켰다. 공작 정치 개검들. 결국에 이 용산 참사 조기 진압 목표로 안전이 희생된 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때 당시에 저도 정말 부끄럽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고 또 미성년자다 보니까 언론이 보도하는 걸 그대로 믿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주로 보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경찰들이 이 시위대한테 이 장비를 뺏기고 심지어는 구타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국가의 공권력이 이대로 가선 되겠나?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공권력의 힘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막 신나도 뿌려대고 막 불지르고 농성인들의 과격한 모습들을 비춰주면서 이 국가 공권력의 무력 진압을 두고 정당화를 시켰던 그런 보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리고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믿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언론의 프레임, 장난질이었고 결국엔
그걸 이명박 정부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일종의 그 보도하게끔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언론사의 프레임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과거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통해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김석기는 19년도에 용산 참사 책임 일부 언론이 국민을 선동했다라고 감히 저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경북 경주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열받는 거는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이 용산 참사 이슈를 덮으려고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활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이 강호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니까 강호순 얘기를 계속 보도를 해라. 경찰도 그거에 집중해서 수사 결과를 내놔라. 그러면 계속 그걸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될 거고 국민들은 용산 참사에서 관심을 끊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언론과 그리고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패턴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주자가 윤석열인 거죠. 윤석열과 이명박, MB 때 가장 쿨했다는 발언 때문에 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죠. MB 때가 쿨했습니까? 지금 MB가 하는 짓이 이게 쿨한 겁니까? 최근 서부지검에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재단에서 저를 고발했던 사건 때문이죠. 이명박 재단의 이 고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가지 고소고발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했듯이 곽상도,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명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끝까지 또 진실을 밝히고 제 입장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곽상도 씨는 그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제대로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명박 재단은 제가 이명박 씨한테 그렇게 고소를 직접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명박 재단을 통해서 고발을 했죠. 참 이런 거 보면서 어쨌든 이 이명박 그 패거리들의 여태까지 그 국가의 손해를 막대하게 끼쳐오고 본인들의 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저질러왔던 그런 여러가지 만행들을 끝까지 알리고 역사에 박제를 하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한테 교육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영상에서도 짤막하게 다뤘듯이 미국 템플턴 대학교 가짜 대학 이 17억 학위 장사 사건 직접 고발해서 몇 년간의 소송을 통해서 결국 총장을 5년 징역 5년을 받게 한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처럼 이 적폐 세력들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들의 협박도 있었고 회유도 있었고 여러가지 또 언론 플레이도 있었고 주변인들한테 저에 대한 모함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적폐 기득권 세력들과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정확히 말하자면 두려움이 없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한번 느꼈고 결국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지금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꾸준히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 주위의 SNS를 통해서 이들의 실체를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소식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윤석열 패거리와 그리고 이명박 패거리 이들의 여러가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의혹과 비리 이런 내용들도 언론이 아주 조금이라도 보도를 하면 그거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 안 될 인물 바로 나경원 씨죠. 이 나경원에 대한 소식도 언론사들이 이젠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저는 끝까지 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최근 이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 매국 세력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역사를 뒤집으려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간략하게 잊혀지지 않도록 가끔씩 언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들의 만행을 더 제대로 알릴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하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목소리 낼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